겠습니다. 8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법조문에 없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토지라고 나온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균 한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많고요. 최대 3문제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딱 한 번. 그 평균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요도는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에는 거의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부터 나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 맨 밑에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양가로 2번 맨 밑 뒤에 미리 동그라미 놓으세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 업무 위탁인데요. 원래 시도지사가 이때까지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했습니다. 이때까지 모두.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다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한 때는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되고요. 오늘 프린트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내드렸죠. 위원회 5개 위원회 비교하는 거 오늘 내드린 프린터. 오늘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만 보면 되는데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비교하라고 프린트 내드린 거고요. 그 파일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 보면은 먼저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양가로 1번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보니까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왼쪽 메뉴에 공제운영위원회나 주택임대차위원회 이런 거는 둔다라고 돼 있죠. 둘 수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이 그 4가지가 있습니다. 8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8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요거 동그라미 1번은 오늘 프린트에도 왼쪽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뒤에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적어놨죠.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달라도 되죠. 자격 취득은 따라야 됩니다. 즉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하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쉽게 내고 서울은 어렵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85페이지 2번 양가로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밑줄 치시고요.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터는 39번에 6번에 있습니다. 39번에 6번에 보면 7인 이상 11명 이하라고 돼 있죠.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양가로 2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데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면 X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자, 그 다음에 그 8가지 위원 요거는 지금 다 보기가 힘들고요. 그 바로 밑에 8번 밑에 양가로 3번 위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8번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밑줄 치세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면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다 해서 X 있었죠.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공무원은 그 2번부터 8번이라고 돼 있죠. 1번이 뭔데요? 1번이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4급 이상 서기관급입니다. 서기관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상급부터 1급입니다. 자, 어쨌든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고요. 오늘 문제 있었죠? 모든 위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회의 소집은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39번에 14번 39번에 프린터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에 보면 있습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7일. 민법이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대법관을 지낸 서울대 양창수 교수가 그 자기 민법 책 서문에 민법은 암기 과목인가 이해 과목인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놓고 절반은 암기하고 절반은 이해해야 된다. 근데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것은 어느 것을 암기하고 어느 걸 이해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민법도 절반은 암기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암기하는 게 한 80% 이상 됩니다. 이해 안 하고 암기하는 게 이게 7명, 11명 이런 거는 이해해봐야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 오늘 위원회 비교한 거 내드리는 거 보면은 다 다르잖아 숫자가. 그럼 왜 이것만 7명이냐고요. 나머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 내잖아요. 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경우 9명 이상 15명이 내잖아요. 왜 7명이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왜냐고. 단 홀수인 것은 설명할 수 있죠. 홀수는 7명 이상 11명 이하면 만약에 7명이라면 7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과반수 4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죠.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 이상이면 151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76명 이상.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 빼고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더 강화돼 있죠. 요거보다는 더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거기에 맨 위에 줄에 있잖아요. 양가로 6번 지금 과반수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제재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제척 깊이 회피,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제척 깊이 회피, 해촉이 있는데요. 제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제척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양가로 1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빠진다, 배제돼야 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이었던 사람, 전 배우자. 지금은 사랑해요 안 해요? 이혼했는데 안 한다 X.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할 수도 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사와 숙녀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 보니까 와이프가 보니까 저도 할 수 없이 보기 싫어도 무조건 텔레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사랑하니까 미국 보내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사랑하니까 떠나가라고 하더라고. 남자가 여자 앞길을 생각해서. 그 사랑해도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장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내가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을 사귀면 이게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헤어질 때 만나는 건 쉬운데 뭐 그 헤어지자고 죽이고 살인사건 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나무 없다 하는데 요즘 그러면은 그건 스토킹 범죄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돼. 계속 찍다가는 잘못하면 감옥 가요. 자, 그래서 배우자 이었던 사람 2번 친족, 3번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3번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용역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 노무를 제공하는 게 용역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정언하면 법정에 정언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정언하러 가면? 돈 받아요.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준 차비도 안 되더라고. 제가 법원에 한번 갔었는데 엄청나게 먼 법원에 갔는데도 주긴 주더라고요. 그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4번 대리인. 대리인이 뭐냐면 법률 대리인이에요. 우리 형사사건은 변호인이라고 하고 민사사건은 법률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가사사건 같은 데서는. 법률 대리인인 경우 다 돈 받았으니까 이해관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요. 제책된다. 배제돼야 된다. 시험에는 3번이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제책 깊이 회피. 이거는 잘 들어보면 또 인터넷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고요. 제책 깊이 회피는. 자, 양가로 2번 깊이는 뭐냐면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해달라. 왜?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뉴스에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이부진 삼성 신라 뭐 사장하고 이무재 씨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무재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왜? 판사하고 그 이부진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일부러 그런 사람 썼겠죠. 그럼 평소 아니까 전화해가지고 나 오래간만에 이거 하나 맡았다 사건 너 잘 있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뭐 봐달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동기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보면 알겠죠. 재판할 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인용됐어요. 바꾸라고 했어요. 재판부. 편향되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피 신청입니다.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면 1명을 기피 신청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 8명이 심의해가지고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신청을 인용할 건지 받아줄 건지, 그게 인용이죠. 기각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건 모든 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제척을 안 시키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나 회의에 빠져야 되겠다. 안면 받쳐서 전 배우자가 와가지고 난 참석 못하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해촉 밑줄 지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직원하고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보통 제가 직원으로 취직해 보니까 사장이 계약서 적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오히려 사장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직원이 고의가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뭐 사장 몰래 중개부수 받아 먹으면 뭐 10배 배상하기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적었다고 해서 항의하면 그럼 떼먹으려고 생각했냐. 몰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계약서를 적는데 여러분이 사장 입장이라면 위촉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직원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왜? 근로계약서 적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요. 위촉 계약서 적으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냥 해촉해버리니까, 해촉하려고 통보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만뒀다 해촉당하는 거 싫어서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을 위촉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촉하면 돼. 근데 저는 직장 다닐 때 지금은 그때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가니까 책상이 IMF 때 자르려고 가니까 책상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왕따 돼가지고 밥도 안 먹으려고 대기발령 나 있더라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 안 뒀다고. 그래서 있을 수가 뭐 앉아 있을 때도 없고 빈둥빈둥 있으니까 그냥 위에 사람이 와가지고 나오지 마라, 한 달 그러면 줄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말고 이게 뭔 꼴이냐 이러더라고요.
그 왜 한 달 월급을 주냐 생각하고 엄청나게 고맙게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에 해고 예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 바로 못 자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바로 못 자르니까 중개사무소 실장들은 거의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 끝이에요, 사장이. 그러니까 위촉 계약서를 적으면 바로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응시자격입니다. 87페이지. 자, 시험 못 보는 사람 아까 자격 취소되고 3년, 이거는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고요. 부정행위 5년은 우리 프린터 45년은 몇 번에 있어요? 5년은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만 치놓으시고요.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 하면.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인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심의위원회. 88페이지 두 번째 줄 맨 밑에 맨 오른쪽에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이거 밑줄 치시라고요. 시험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 것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당연히도 시험을 안 볼, 원래 매년 1회 이상 한 번은 최소한 봐야 되는데 안 보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고요.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1, 2차 구분을 하고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가로 2번. 원칙은 합격한 사람만 다른 날 2차를 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동시에 볼 때는 1차 합격했는지 채점도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시험 볼 수 있죠. 1차 불합격해도. 볼 수는 있지만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채점하기 때문에 점수는 알 수 있어요. 효력이 없다고 무효라고 소용없다고요. 점수 많이 나와봐야. 그 로그인하면 다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떨어졌는데 젊은 분이 떨어졌어요. 과락 나와가지고 배우자가 물으면 뭐라 할 거냐고요. 과락 나와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거짓말 시킬 거예요. 아니면 1차는 합격하고 2차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내년에 2차만 봐야 된다. 거짓말 할 거냐고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한다고? 한 문제 때문에 2차만 떨어졌다고? 1차는 붙었는데 2차 떨어졌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로그인 해봐라.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는지 하면 큐넷에 로그인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같이 돌대가리가 어떻게 합격했지? 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과락 나왔다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밥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네가 하나는 뭐 잘하는 거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렇다고 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면 너 이때까지 다 사기치지 나한테 이거 송인 거 보니까 못 믿겠다. 이제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리 밥 먹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라고 배우자 올 때까지. 뭐 말해도 가만히 있고 어디 있냐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럼 뭐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싹싹 빈다고. 그게 시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마지못해서 나와 있으면 되면 절대 못 묻게 만들어라고. 물어보면 그 골치 아파 답하기가 애매하다고요. 배우자한테는 다 말하면 안 되더라고. 저도 와이프한테 다 말했거든요. 말하면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돼. 그럼 너 와 쏘겠냐 왜 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어디 쏘겠냐 말을 안 했지 안 물어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자꾸 말하면 자꾸 잔소리만 해야 되니까. 자, 시험 1차 시험은 양가로 4번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원칙은 이게 시험에 지문에 나온 적 없어요. 근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 2차 동시에 보는 이유가 객관식으로 내려고 동시에 보는 거예요. 다른 날 보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4시 20분입니다. 시험 다 끝나면. 옛날에는 2시였어요. 2시면 끝났는데 지금 4시 20분이에요. 시험 다 끝나면. 왜 그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더 늘어났냐면 쉬는 시간을 많이 줘요. 쉬는 시간을 안 줬는데 여자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고요. 인권적 모욕을 당했다. 화장실 못 가게 해서. 2차 학과를 한 번에 다 봤거든요. 3과목 150분 동안. 150분이면
2시간 반 동안 화장실 못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2차 1교시 보고 화장실 갔다 50분 쉬었다 또 공시세법 봐요. 그리고 1차 보고 나면 1시간 50분 쉬었다가 또 2차 본다고요.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50분 해서 1시간 50분 쉬어요. 1차 보고 나서. 그러니까 4시 20분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라고 하면 X입니다. 회가 아니라 다음 회. 32회 때 합격하신 분은 1차 합격하신 분은 33회만 1차가 면제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요. 군대 가도 안 됩니다. 무조건 33회에서만 1차 면제됩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출제위원 임명 위촉입니다. 5번에 4번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간다고요. 시험 과목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시험 과목은 나오면 다 알잖아요. 우리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배우는 게 시험 과목이잖아요. 5번 89페이지 시험 출제 및 채점인데요.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회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전부 개업공개사들한테만 책임을 묻고 있고 공무원들은 자기 잘못한 거 책임진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시험도 아까 1년에 1회 이상 볼 수 있다. 당연히도 시험 안 볼 수도 있다. 10년간 시험 한 번도 안 봐도 되고 1년에 10번 봐도 되고. 국가 책임은 없다고. 공무원 책임은. 또 돈 없으면 수당도 안 줘도 된다고요. 그 법이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법이라는 건 통치의 이데올로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 처벌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요. 징계입니다. 출제위원. 돈은 안 줄 수도 있고 또 징계는 당해요. (90페이지) 2번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 프린터 그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41번에 2번. 41번에 2번입니다.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고. 우리 책이 이게 잘못됐는데요. 오늘 내드린 문제 프린터 12번. 12번 이렇게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 바뀐 게 아니고 이게 12번처럼 이렇게 고쳐서 적어 넣으세요. 12번처럼 12번하고 16번처럼 고치세요. 그 양가로 1번을 12번, 양가로 2번을 16번처럼 고치면 됩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20년 11월 24일 날 개정됐어요. 2020년 11월 24일 날. 그래서 계략적 사항은 우리 프린터 12번에 있는 것처럼 계략적 사항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양가로 2번은 16번에 있는 것처럼 90일 전까지, 60일이 아니고 16번 X죠. 60일 X잖아요.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16번 그는 90일이죠. 60일은 X라고요. 우리 책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의 90페이지 왼쪽에 OX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라고 이 문제를 90페이지 왼쪽에 문제 있잖아. OX 문제. 그것까지 3개를 바꿔놓으세요. 오늘 프린트 12번, 16번 보고 바꾸면 되잖아요. 16번은 물론 60일이 아니고 90일로 해야 되겠죠. 언제 받겠다.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시행령 7조 2항 3항이 있어요. 시행령 7조 2항 3항 2020년 재작년에 바뀌었네요. 11월 24일 날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냈던 거 반환해 주는 게 91페이지에 있는데 가오납하면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돌려줍니다. 올해는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이게 걸렸다면은 인생 끝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4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 돌려줍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8번에 있죠. 39번에 8번. 39번에 8번에 있습니다. 8번. 그 다음에 39번에 9번 또 있죠.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근데 전부 다 마음이 변심되는 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변심이 돼요. 점수는 안 나오고 모의고사 보니까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듣기는 싫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핑계대고 안 볼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왜? 다 알잖아요. 이게 괄학 40점 밑으로 괄학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무조건 합격이고 2차도 똑같습니다. 원칙. 다만 2차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6회, 7회, 8회, 9회 상대평가했습니다. 2년에 3,000명 뽑는다. 올해도 만약에 작년에 26,000명 뽑았으니까 올해는 올해는 2만 명 뽑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지도 않는 걸 시험에 99년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절대평가였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할 수 있고 양가로 3번은 이론적으로는 미리 9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은 최소 선발 인원이나 맨 마지막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 또는 올해 최소 20%는 뽑는다. 응시자 대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한 경우가 없었다고요. 올해는 절대평가입니다. 합격자 공고해야 되고요. 92페이지. 개별 통보는 안 해줍니다. 그냥 합격자 공고합니다. 근데 법에 개별 통보 해주라는 말은 없는데 알림 서비스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면 옵니다. 저는 합격했다고 제가 10회 때 99년 합격했을 때는 전화하니까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 나오더라고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떨어지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안타깝게 떨어지셨군요. 다음에 내년에 또 한번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험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림 서비스 온다더라고요. 문자 알림 서비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신청하면.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판례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출제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의 법원 판단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요. 조금 잘못 내도 보통 평균치 수험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약간은 잘못돼도 그거는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수험생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잘못 출제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잘못됐지는 않거든요. 보통 수험생이라면 다 그거 빼고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의신청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안 가고 뭐 1심 판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재작년에 해가지고 지금도 소송 행정심판 청구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돈 100만 원 내가지고. 내가 100만 원 내고 그냥 차라리 학원 다니라고 했어요. 지금 3년째 행정심판하고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간대요. 어떤 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8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게 더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8년 동안이나 소송에 시달리는 거는. 93페이지 자격증 교부입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세 번째 줄에 1월 이내입니다. 1월 동그라미하고 2월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월 이내 교부가 아니라 1월 이내 교부입니다. 1월은 우리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자격증은 그 원서에 주민등록상 주소 그 다음에 실제 거주 주소 두 개를 적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이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만약 서울 자격증 받고 싶으면 주소를 서울로 변경하면 됩니다. 합격하자마자 바로. 시험 볼 때는 안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실사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니까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진짜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민원인이 수험생이 적은 대로 그대로 해준다고요.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강사가 그랬는데 이사 안 가도 거짓말 시키면 자격증 진짜 서울 거 줍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은. 근데 현실적으로 실사하진 않는다고요.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거기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1번부터 3번 51번에 1번 맨 뒤에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저는 자격증을 10회 14회 두 번 땄는데 두 번 딴 거 다 뜨더라고요. 공무원 컴퓨터에 전산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에 맨 세 번째 줄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시험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하면 X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프린터 54번. 제가 프린터를 번호를 틀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되고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받아놓고 서울시장한테 다시 달라고 하면 다시 달라는 거는 처음에 줬으니까 다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교부는 다시 하는 게 제자는 재교부. 처음에 교부를 했으니까 재교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던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 시험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자격증은 경기도에서 따도 서울 가서 사무소 차릴 수도 있잖아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이 프린트 두 장에다가 정리를 해놨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요. 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하면 안 나올 텐데 그게 52번 54번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 7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합격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는데 합격시킬 인원보다 더 많이 접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요. 헷갈리는 거 위주로. 양가로 2번 재교부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수수료 내는 거 52번에 동그라미 2번. 52번에 동그라미 2번이고 9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5번까지 있는 게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프린터 52번에 2번을 보면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시도조례입니다. 왜? 시도지사가 교부하니까. 근데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자격증 교부는 X라고 돼 있죠. 그 말이 뭡니까? 7번에 자격증 교부는 X. X가 무슨 뜻이라고요? 수수료? 안 낸다는 뜻이라고요. 처음에 합격하면 자격증 줄 때는 공짜로 준다고. 자격증 돈 받는 게 아니고. 근데 분실했으면 종이값 들어가잖아요. 다시 출력하려면. 공무원도 또 일해야 되고 하니까 공무원 월급 줘야 되니까 돈 받는다고. 재교부의 경우는. (94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그 다음에 양도, 양수 등의 금지, 자격증 양수 등의 금지. 자격증, 등록증 모두 다 둘 다 양도, 대여,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도, 양수는 시험에 실제로 거의 잘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 양도 팔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자격증 이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앞에 제가 말 안 했지만 일신 전속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지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지 모든 자격증, 인허가증 이런 거는 양도 대여 대상이 안 되죠.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대여하는 사람은 있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어쨌든 둘 다 동일한 행정 형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맞습니다. 근데 현업에서 빌려주는 사람들 보니까 빌린 사람은 자기가 돈을 줬기 때문에 대가를 줬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빌리는 사람도 안 되고 빌려주는 사람,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받는다고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행정처분이다. 이거는 X입니다. 행정처분이 뭡니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자격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자격증 없어서 빌렸으니까 자기 자격증은 없잖아요.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 대상이고 징역 벌금은 똑같고요. 자격증 없으니까 빌렸잖아요. 없는데 취소할 수가 없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무등록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 취소해야 한다. X지 무등록이니까 등록 안 됐는데 어떻게 취소해요? 등록이 없는데. 마찬가지 무자격자는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빌린 사람은 자기 자격증 없다고 없어서 빌렸으니까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다. 자, 이 말이 94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데요. 95페이지 판례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뭐 어떤 게 빌려준 거냐, 그 빌려주느냐 빌려주지 않았느냐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96페이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판례가 1번, 2번인데 1번 판례에 보면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맨 마지막에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 아니면 쓰면 안 되고요. 간판에 부동산 이런 거 달면 안 돼.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이렇게 간판 달았다가 처벌받았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트러스트 부동산, 믿음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받았다고요.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아니면.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이게 우리 지금 책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쓰면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라도 발품 부동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간판에 발품 부동산 달면 안 되죠. 개업 안 했으면, 등록 안 했으면. 단 저같이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 있어요. 부동산은 말은 못 써도. 제가 발품 부동산 대표 이런 말은 적어 다니면 안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써도 된다고. 왜? 공인중개사자는 자격증은 땄잖아요. 개업하거나 취직은 안 해도. 부동산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만 쓸 수 있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 1번에 있네. 1번 대표자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 부동산 뉴스 대표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대표, 회장, 사장, 소장도 안 돼. 소장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판례는 없지만 소장도 뭡니까? 중개사무소니까 대표자죠. 중개사무소 소장이니까. 그 현업에서 빌려주는 사람들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 제가 중개업하는 거 봤는데 빌려서 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부적으로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 이건 빌렸다고 보기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 근무하면서 계약서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적어요. 대표 서류상 대표는 자격증 있는 사람. 그 내부적으로 볼 때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 동업이에요. 동업. 하나는 자격증 가지고 하나는 돈 내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면 내부적으로 돈 낸 사람 보고 사장, 자격증 된 사람 보고 소장 이렇게 불러서 사장은 소장, 박 소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사장, 대표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어. 왜 굳이 자격증 없는데 대표라고 자꾸 쓰려고 하냐. 그러니까 손님들이 대표를 자꾸 찾는데 사장 진짜 실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찾으니까 그냥 대표를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님이 다 사장이잖아요. 사장하고 협상을 하려면 같은 사장이야 하기가 쉽죠.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자격증 없으면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된다. 부동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뭐 발품 부동산 대표 이런 것도 안 되죠. 당연히.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안 됩니다. 사장 안 되고 회장 안 되고 소장 안 된다. 자격증 없으면. 그리고 개업공개사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간판에 발품 부동산, 트러스트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카페처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커피숍처럼 바리스타 뭐 기계 이런 거 해다 놓고 막 카페라떼 이런 것도 타주고 하더라고. 이거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참 민망해서 계속 그냥 커피만 먹으러 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 것도 없이 커피만 먹으러 공짜로 먹으러 가기가 쉽지는 않던데요. 그 이제 아파트 같으면 뭐 부녀에 그 알고 있는 사람 그 유지들 불러다가 커피 먹이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거기다 의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중에 팔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유사명칭 사용하면 등록 취소한다, 뭐 행정처분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왜?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명칭 사용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데 자격 취소도 못하잖아요. 자격증 없으니까. 개업공개사 아니니까 등록 취소도 못하겠죠. 유사명칭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이라는 말을 써도 등록 취소할 수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면.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을 뿐이고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97페이지 그 1번 문제는 지난달에 풀었죠.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라고요. 지난달에 푸른 거는 체크돼 있죠. 풀었다고.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1번 2개월이 아니고 아까 1개월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 오늘 진도 여기까지인데 그 강의 계획표 저 밖에 붙어 있죠. 강의 계획표가 뭐 100%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거의 맞아요. 거의 강의 계획표대로 하고요. 미리 예습 복습하려면 하면 되는데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 두 분이 와가지고 나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진짜 하면 안 됩니까? 하면 큰일 납니까? 아무튼 큰일 안 나요. 해도 돼요. 김용옥 선생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꼴리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그게 꼴리는 대로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걸 참으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 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불합격 가는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지금은 민법 학개론 이게 일단은 중요해요. 1차 과목이. 1차 불합격하면 2차 합격해도 소용없다 했잖아요. 효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무효. 가방은 다 싸지 마세요. 좀 쉬었다. 문제 풀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고 벌써 집에 갈 준비 다 하고 계시네 벌써.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어보신 분은 빨리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